나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고 있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농촌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는 1년 중 어떤 달에 보름날 전후 일주일은 절대로 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그 기간은 산의 신이 내려오시는 날이라 전해 내려왔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는 작은 사당이 있었고 금줄을 치고 사해감이라 불리는 신님을 모셨다. 그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산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마을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금지당해왔고 또 그 시기에는 산에 들어가도 딱히 재밌을 게 없었기 때문에 굳이 혼날 각오를 하고까지 산에 들어가는 녀석은 없었다. 그렇다 해도 장난꾸러기 또래답게 몇 년에 한두 명은 무모하게도 산에 들어가려는 애들이 나타나곤 했다. 몰래 산에 들어갔다가 걸린 아이는 호되게 혼난 뒤 머리를 삭발당하고 학교를 쉬게 한 다음 이웃 마을에 있는 신사로 보내져 일주일간 합숙 수련을 받아야 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은 그 벌을 두려워해 그 기간 동안 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세대가 바뀔 때쯤 산에 들어간 아이들이 나타나고 벌을 받은 아이들을 보고 자제하고 시간이 흘러 다시 반복되는 그런 형식이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시골에 흔히 있는 알 수 없는 풍습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 해에는 사촌의 아버지가 명절에 휴가를 낼 수 없어서 대신 좀 더 일찍 그 시기에 가족 넷과 함께 고향에 내려왔다. 원래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기였다. 마을 아이들은 그 시기 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엄격하게 배워왔지만 사촌들은 평소 이 시기에 마을에 오지 않았기에 그 사실을 몰랐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촌들에게 그걸 알려주었지만 도시에서 자란 사촌들에게는 영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다. 낡은 시골 풍습이라며 미신이라고 비웃었던 것일 수도 있다. 사촌들이 평소처럼 여름방학에 내려왔다면 우리도 방학이라 하루 종일 붙어 놀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필 평일이라 우리는 학교에 가야 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놀았지만 적어도 오전 동안은 사촌남매 둘이서만 놀아야 했다. 그 시간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보곤 했지만 늘 붙어있지는 못했다. 그래도 3일째까지는 사촌들이 얌전히 어른들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문제가 터진 건 사촌들이 마을에 온 지 4일째 되는 날이었다. 사해가미님의 축제도 딱 중간쯤 지났고 그날이 보름날이었다. S는 할머니에게 여동생이랑 강에서 놀고 오겠다고 말하고 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점심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강에 S를 찾으러 갔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혹시 사고가 난 줄 알았다. 그러나 평소 강에 갈 때 자전거를 세워두던 친구 디네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아침부터 안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S남매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친구 T가 산 입구 근처의 나무 그늘에 S가 타고 온 자전거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다. 우리가 학교에 간 오전 중에 사촌 오빠 S가 여동생과 아이를 데리고 몰래 산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저 녀석들 몰래 산에 들어갔구나 싶어서 쫓아가려 했지만 우리도 엄하게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배웠던 터라 먼저 할아버지께 알리기로 했다. 집에 돌아가 알려드리자 평소에는 온화하신 할아버지가 그게 정말이냐 하며 험상궂은 표정으로 물어왔다. 그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삼촌도 왠지 안색이 좋지 않았다. 반대로 숙모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다. 할아버지는 내 얘기를 들은 직후 어딘가에 전화를 거셨다. 그 뒤는 정말 큰일이었다. 마을 청년단이 사해가미님을 모시는 사당에 있는 산 입구에 모였고 무언가 의논하고 있었다. 아무리 마을 규칙이라지만 애가 산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 이럴 건가 싶었던 게 기억난다. 그러던 중 산 입구에 청년단이 모여 한참이 지났을 때였다. S가 무언가에게 쫓기는 듯 필사적인 얼굴로 산길을 뛰어내려왔다. 그걸 본 할아버지가 사해가미님께 올려져 있던 일본 주화 굵은 소금 봉지를 움켜쥐어 술과 소금을 입에 머금은 뒤 자기 머리 위로 끼얹고 곧장 S에 달려가 똑같이 술과 소금을 머리에 뿌렸다. 그리고 S의 입에도 술과 소금을 억지로 머금게 했다. S는 곧 토하기 시작했고 토할 수 있는 건 전부 토해낸 뒤 할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돌아왔다. 할아버지와 S가 금줄을 지나올 때 장로들이 둘에게 술과 소금을 마구 뿌려댔다.
그 후 S는 청년단 단장에게 끌려 어디론가 갔는데 나중에 들으니 이웃마을 신사였다고 한다. 여동생 Y에 대해서는 왜인지 할아버지를 포함해 아무도 산에 들어가 찾으려 하지 않았다. 이상해서 아버지께 물어봤더니 오늘은 날이 나쁘다며 고개만 저었다. 숙모는 반쯤 미쳐 제발 딸을 찾아줘 라고 소리쳤지만 삼촌은 슬프고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아내를 달래고 있었다. 결국 Y는 4일 뒤 산 중턱에 있는 산의 사당에서 발견되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때 이미 Y는 정신 이상을 일으킨 상태였다고 한다. 발견된 후에도 병원이 아닌 오빠와 마찬가지로 이웃마을 신사로 보내졌다. 후일담이지만 Y는 지금도 그 이웃마을 신사에 있다고 한다. 겉으로는 무녀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정신 이상이 낫지 않아 거의 강금과 비슷한 생활을 한다고 한다. 이 일은 우리 집안에서 금기시되어 더 자세한 건 알 수 없다. 강금 이야기도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 겨우 들을 수 있었다. S는 한때 충격으로 정신이 불안정했지만 이후에 몸과 마음이 멀쩡해져 평범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로 삼촌 가족은 더 이상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S를 만날 기회도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 들으니 S는 여동생을 그렇게 만든 건 자기 책임이라며 괴로워하다 결국 정신 이상에 빠졌다고 한다. 그리고 S는 18살 때 여동생이 발견됐던 사당 앞에서 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나는 이미 진학으로 마을을 떠난 상태였고 성인이 되어 성년식 때 고향에 돌아와서야 그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것이 내가 겪었던 실제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아챈 건 어질러진 내 방을 여자친구가 치워주었을 때였다. 나는 정리를 잘 못해서 혼자 사는 좁은 아파트는 쓰레기 봉투며 잡동사니로 가득했고 꽤 엉망이었다. 그렇다고 TV에 나오는 쓰레기집 수준은 아니었다. 발 디딜 공간은 있었고 나름대로 청소도 하기는 했다. 하지만 역시 남자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 금세 지저분해졌다. 그래서 가끔 놀러오는 여자친구가 방을 치워주곤 했다. 그날도 역시 그녀가 와서 청소를 시작했고 나도 반대편에서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있었다. 방이 차츰 정리되어 갈 때 그녀가 그것을 발견했다. 저기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잡지나 비디오 테이프에 가려져 있던 콘센트 구멍에서 꽤 긴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었다. 이거 누구 머리카락이야? 내 친구는 죄다 남자라는 걸 아는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내 머리는 짧았고 그녀의 머리도 이 정도로 길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 역시 그녀 말고는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인 적은 없었다. 그녀가 끝내 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기에 나는 콘센트에서 나온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기분 나쁜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나는 손을 놓아버렸다. 마치 실제 사람의 두피에서 머리카락을 뽑아낸 것 같은 생생한 감촉이었다. 긴 머리카락은 치워진 바닥 위로 이질적인 물체처럼 떨어져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콘센트 구멍 안을 들여다봤지만 그 속은 새까만 어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콘센트 일은 잊어버리고 그녀와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술을 마신 뒤 집에 와서 골아떨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니 전철 시간에 늦을 것 같아 허겁지겁 짐을 챙기다 문득 콘센트가 눈에 들어왔다. 어제 뽑아냈던 긴 머리카락이 또다시 콘센트 구멍에서 늘어져 있었다. 같은 사람의 머리카락 같았다. 나는 소름이 돋아 그것을 다시 잡아당겼다. 또 그 생생한 감촉, 기분 나빠 중얼거리며 그 구멍에 안 쓰던 라디오 카세트에 플러그를 꽂아버리고 머리카락은 창밖으로 던졌다. 그 후로 한동안 콘센트 일은 잊고 평범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일이 벌어졌다. 새벽 라디오 카세트에서 이상한 잡음이 흘러나왔다. 분명히 전원은 꺼져 있었는데 이상하다 싶어 본체를 들어올리려다 나는 얼어붙었다. 콘센트 코드에 사람 한 명 분량은 될 듯한 머리카락이 덕지덕지 얽혀 있었다. 머리카락은 콘센트 구멍에서 뻗어나온 듯 보였다. 나는 놀라서 라디오 카세트를 세게 잡아당겼다. 수십만 가닥의 머리카락이 두피에서 뽑히는 듯한 감촉. 동시에 콘센트 너머에서 참을 수 없는 비명이 울려 퍼졌다. 콘센트 구멍에서는 진득한 피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방은 피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방을 치운 뒤 짐을 챙겨 그대로 집을 떠났다.